한여름 장맛비가 쏟아지던 날, 분리수거장 구석에서 덜덜 떨고 있는 5살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혼자 살기도 힘든 처지에 애를 키운다고. 제정신이야. 이제 우리 민우밖에 없어. 어떻게든 잘 키워야지. 할머니, 전 밥 안 먹어도 돼요. 폐지를 주어서는 학비도 감당하기 힘들었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어요. 우리 민우가. 폐지 줍는 할머니가 거둔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이른 새벽 서울 변두리의 좁은 골목길,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로 폐지를 줍는 한 여인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말순, 올해로 62입니다. 아직 꼿꼿한 허리로 낡은 손수레를 끌며 새벽 3시부터 아파트 단지를 돌기 시작합니다. 말순 씨의 하루는 늘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름이든 겨울이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그녀는 매일 이 시간에 나옵니다. 손수레에는 그동안 모은 폐지들과 폐박스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고 허리에 찬 검은 비닐봉지에는 빈 캔들이 들어 있습니다. 아직은 힘이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중얼거리며 말순 씨는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오늘도 이 아파트, 저 아파트를 돌며 폐지를 찾아다닙니다. 말순 씨가 사는 곳은 지하 반지하 단칸방, 습기 찬 벽지가 군데군데 떨어져 있고 좁은 창문으로는 겨우 사람 발목만 보입니다. 10년 전 남편을 잃고 자식복은 없어 혼자 살아온 세월이 깊어갑니다. 이번 달은 박스가 조금 더 많이 나오려나 월세도 밀리고 걱정스러운 한숨을 내쉬며 다음 아파트를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여름의 후덥지근한 새벽 공기가 그녀의 주름진 얼굴을 스쳐갑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말순 씨. 그녀는 아직 모릅니다. 오늘 이 평범한 새벽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어느 장마철 새벽, 말순 씨는 평소처럼 아파트 분리수거장을 돌고 있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씨에 평소보다 더 일찍 나왔지만 폐지는 모두 젖어버려 쓸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들어가야 하나. 발걸음을 돌리려는 그때 어디선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 말순 씨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큰 아파트 분리수거장 구석진 곳, 박스더미 뒤에서 덜덜 떨고 있는 작은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아이고, 이런. 5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는 파란 티셔츠에 반바지, 차림으로 온몸이 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까만 눈동자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여기서 뭐하니? 엄마 아빠는? 말순 씨가 다가가자 아이는 더 구석으로 움츠러들었습니다. 고파요. 작은 목소리로 겨우 말을 한 아이는 곧 다시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말순 씨는 가방에서 아침으로 먹으려고 가져온 빵을 꺼내 아이에게 건넸습니다. 이리 와서 먹어봐. 비 맞으면 감기 걸려. 말순 씨가 손수레에서 꺼낸 비닐로 아이를 감싸주자 아이는 조금씩 경계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이 뭐니? 민우요. 민우 엄마는 어디 계시니? 아이는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말순 씨는 망설였습니다. 아이를 경찰서에 데려가야 할지 아니면 우선 따뜻한 곳으로 데려가야 할지. 하지만 비에 떨고 있는 어린 생명을 그냥 둘 수는 없었습니다. 우선 우리 집에 가자. 따뜻한 물도 마시고. 말순 씨는 손수레를 미는 대신 민우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어둑한 새벽길을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아직 말순 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만남이 그녀의 삶에, 또 이 아이의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를. 좁은 반지하 방, 말순 씨는 민우를 씻기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헌 옷이지만 깨끗이 빨아둔 것을 꺼내 입히고 따뜻한 미역국에 밥도 한 그릇 주었습니다. 민우야, 어제는 어디서 잤니? 민우는 밥을 먹다 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가 키워주셨어요. 근데 할머니가 어제 병원에 가셨어요.
그럼 할머니 댁이 어디신데? 몰라요. 버스 타고 왔어요. 말순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떤 할머니가 민우를 키우다 쓰러지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주소도 모르고 연락처도 없었습니다. 일단 경찰서에 가보자. 경찰서에 가서 민우의 신원을 확인하려 했지만 호적에도 없는 아이였습니다. 경찰은 보육원으로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싫어요. 할머니랑 살래요. 민우가 말순 씨의 옷자락을 꼭 붙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어쩌면 좋아. 말순 씨는 망설였습니다. 그녀도 혼자 살기도 빠듯한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민우의 눈물 어린 눈빛을 보고 있자니 가슴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제가 아이를 맡아도 될까요? 경찰은 놀란 표정으로 말순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아이를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돈도 많이 들고 알아요. 하지만 이 아이를 보육원에 보내면 내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아요. 말순 씨는 단호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임시 보호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우는 말순 씨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진짜 여기서 살아도 돼요? 그럼 우리 민우가 착하게만 자라준다면 할머니는 그걸로 됐어. 그날 밤 좁은 방에서 민우와 나란히 누운 말순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하는 걸까? 이 나이에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하지만 옆에서 평화롭게 잠든 민우의 얼굴을 보니 그런 걱정은 잠시 잊혀졌습니다. 민우야, 할머니가 끝까지 책임지고 키워줄게. 속삭이듯 말하며 말순 씨는 민우의 이불을 따뜻하게 덮어주었습니다. 이튿날부터 말순 씨의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벽에 폐지를 줍는 일은 계속해야 했지만 이제는 민우를 위한 아침도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놈의 다리야, 더 부지런히 움직여야 할 텐데. 새벽 2시, 평소보다 1시간 더 일찍 일어나 폐지를 주었습니다. 5시면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민우의 아침을 챙기고 다시 나가 폐지를 더 주어야 했습니다. 할머니가 애를 키운다고 제정신이야? 혼자 살기도 바쁜 처지에.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말순 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생활비가 부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폐지를 주어서는 쌀값과 반찬값도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라 하루 세 끼를 제대로 먹여야 하는데 끼니를 잘 챙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제가 박스 정리도 해드릴 수 있어요. 시간당 얼마라도. 말순 씨는 동네 마트 주인을 찾아가 일거리를 더 부탁했습니다. 마트 뒤편 박스 정리에 진열대 닦기까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했습니다. 할머니, 나는 밥 안 먹어도 돼요. 어느 날 민우가 말순 씨의 빈 그릇을 보며 말했습니다. 허이구, 우리 민우가 왜 이런 소리를. 할머니는 아침 일찍 먹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날도 말순 씨는 자신의 양을 민우에게 주고 물로 배를 채웠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마트 아저씨가 주신 김치와 반찬을 민우가 말순 씨 앞으로 밀어놓았습니다. 아니야, 민우가 먹어. 할머니도 같이 먹어요. 할머니는 맨날 안 드시잖아요. 그런 민우의 말에 말순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5살 배기가 할머니 걱정을 하다니. 우리 민우 참 착하구나. 말순 씨는 민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힘들지만 이런 순간들이 그녀에게 새로운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민우밖에 없어. 어떻게든 잘 키워야지. 그날 밤 말순 씨는 다음 날 할 일을 계획하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삶에는 새로운 이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몇 달이 지나고 민우의 초등학교 입학이 다가왔습니다. 말순 씨는 밤마다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책가방에, 실내화에, 학용품, 돈이 너무 많이 드는데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한숨만 나왔습니다. 폐지를 주워 모은 돈으로는 터무니없 부족했습니다. 아줌마, 이제 나이도 있으신데 밤 청소까지 하시려고요? 동네 식당 주인이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아직은 할 수 있어요. 말순 씨는 마트 일이 끝난 후에
식당 청소 일까지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민우의 입학 준비를 했습니다. 학교 앞 문구점에서 새 책가방을 고르는 민우의 얼굴은 환하게 빛났습니다. 할머니, 이거 진짜 제 가방이에요. 그럼 우리 민우 학교 다닐 때 멋지게 메고 다니라고. 새 책가방을 들고 좋아하는 민우를 보며 말순 씨는 모든 고단함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걱정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너희 할머니가 폐지 줍는다며. 그래서 옷도 다 낡았대. 입학식 날 몇몇 아이들이 민우를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난 괜찮아요. 집에 돌아와 울먹이면서도 민우는 오히려 말순 씨를 위로했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할머니 고생 안 하게 할 거예요. 우리 민우가 이렇게 착하니 할머니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날 밤 말순 씨는 민우의 새 운동복을 정성스레 빨았습니다. 깔끔하게 빨아서 말리고 아무도 민우를 놀리지 못하게. 쉽지 않은 시작이었지만 말순 씨는 민우의 학교 생활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민우는 공부에서 남다른 재능을 보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늘 책을 펴고 앉아 있었고 시험에서는 항상 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왔습니다. 민우야, 선생님께서 상담하자고 하시네. 어느 날 말순 씨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민우를 불렀습니다. 할머니, 제가 뭐 잘못했어요? 민우가 불안한 듯 물었습니다. 아니, 선생님이 민우가 너무 똑똑해서 학원이라도 보내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말순 씨의 얼굴에는 기쁨과 걱정이 교차했습니다. 학원은 비싸다고 했는데. 할머니, 저 안 가도 돼요. 민우는 말순 씨의 마음을 읽은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민우 공부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줘야지. 할머니가 어떻게든. 말순 씨는 또다시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제는 새벽 폐지 수집과 마트 일, 식당 청소에 더해 인근 아파트 분리수거장 관리까지 맡았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1학년 때부터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던 민우는 2학년, 3학년이 되어서도 여전히 반에서 제일 공부를 잘했습니다. 4학년이 된 민우는 이제 전교에서도 손꼽히는 모범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늘 바른 자세로 앉아 선생님 말씀을 귀담아 들었고 쉬는 시간에도 다음 수업 준비를 미리 해두는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할머니, 이번 시험에서 또 100점 받았어요. 학교에서 돌아온 민우가 달려와 시험지를 내밀었습니다. 우리 민우 정말 대단하다. 말순 씨는 손주의 성적표를 들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민우는 자신의 재능을 키워갔고 말순 씨는 그런 민우를 위해 묵묵히 뒷바라지를 이어갔습니다. 비록 몸은 더 힘들어졌지만 민우의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새로운 힘이 솟아났습니다. 할머니, 제가 꼭 의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도 돕고 할머니도 편하게 해드릴 거예요. 어느 날 민우가 문득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순 씨는 그저 빙그레 웃으며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민우가 중학교에 입학할 때가 되었습니다. 좋은 성적으로 졸업한 민우를 위해 말순 씨는 또다시 마음을 다잡아야 했습니다. 중학교는 참고서도 더 많이 필요하다는데. 통장 잔고를 확인하던 말순 씨의 한숨이 깊어졌습니다. 초등학교 때와는 달리 과목도 많아지고 준비물도 더 많아졌습니다. 할머니, 전 정말 괜찮아요. 도서관에서 공부하면 되는데. 민우는 여전히 할머니를 걱정했습니다. 아니야, 우리 민우 공부는 제대로 해야지. 말순 씨는 이제 새벽 폐지 줍기를 더 일찍 시작했습니다. 한밤중부터 나가서 일하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한 민우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하고 수업이 끝나면 친구들과 함께 모여 서로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며 공부했습니다. 민우는 이번에도 전교 1등이네. 담임 선생님이 중간고사 성적표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지. 꿈을 위해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아. 그러나 기쁨도 잠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오늘은 할머니가 늦으시네. 평소와 달리 할머니가 돌아오지 않자 민우는 불안한 마음에 할머니가 항상 다니시는 길을 따라 나섰습니다. 골목을 돌아서는 순간 민우는 그만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길가에 쓰러져 계신 할머니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할머니, 떨리는 손으로 119를 부르는 동안에도 할머니는 가슴을 부여잡은 채 힘겹게 숨을 몰아쉬고 계셨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많이 약해져 있었고 당장 입원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괜찮아. 할머니는 괜찮으니까. 민우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 병실에 누운 말순 씨는 여전히 민우만 걱정했습니다. 다행히 동네 주민들이 돕기로 나섰습니다. 평소 말순 씨가 일하던 마트 사장님이 앞장서서 병원비를 모금했고 민우의 담임 선생님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민우는 매일 학교가 끝나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 한켠에서 공부를 하면서도 할머니의 상태가 좋아지기만을 바랐습니다. 더 열심히 공부해서 꼭 의사가 되어야겠다. 할머니 같은 분들을 돕고 싶어. 민우는 교과서를 펼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수정하면 좀 더 현실적이고 법적으로도 문제없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말순 씨의 입원 생활은 길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이면 될 거라던 의사의 말과 달리 검사를 할수록 새로운 문제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무리했던 몸이 이제서야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수학 시험에서 100점 받았어요. 민우는 매일 방과 후 병원을 찾아 할머니께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민우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말순 씨는 병상에 누운 채로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예전처럼 힘이 넘치진 않았지만 손길만큼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선생님이 장학금 신청해보자고 하셨어요. 제가 성적도 좋고 형편도 어려우니까. 민우의 말에 말순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우리 민우가 이렇게 컸어.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훔치는 할머니를 보며 민우도 울컥했습니다. 동네 주민들의 도움으로 겨우 병원비를 감당할 수 있었지만 말순 씨의 건강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민우는 매일같이 학교와 병원을 오가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민우야, 이제 그만 병원에 와도 된다. 안 돼요. 할머니 저 보러 오시는 게 얼마나 힘드셨는데 이제는 제가 할머니 곁을 지켜야죠. 말순 씨는 민우의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주워온 폐지보다 더 값진 걸 주워왔구나. 이렇게 착하고 똑똑한 우리 민우를. 민우가 중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말순 씨는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일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의사는 무리하면 안 된다고, 집에서 조용히 쉬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제 폐지는 주우시면 안 됩니다. 담당 의사의 단호한 말에 말순 씨는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퇴원 후의 생활은 더욱 팍팍해졌습니다. 병원비도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일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받는 기초생활수급비로는 겨우 월세와 약값을 감당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민우야, 미안하다. 할머니,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이제 더 열심히 할게요. 민우는 더욱 독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도서관으로 달려가 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급식 시간에 나오는 우유를 모아두었다가 집에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어머, 말순 씨네 민우 봤어. 저번에 도교육청에서 하는 전국 수학 경시대회에서 금상 받았다며. 그래, 어려운 형편에도 저렇게 공부를 잘하니. 이제는 동네 사람들의 말투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의 걱정과 우려 대신 칭찬과 응원이 늘어갔습니다.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민우를 불렀습니다. 민우야, 과학고등학교에 도전해보는 게 어떻겠니? 너의 실력이라면 충분할 것 같은데. 민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과학고는 분명 의대 진학에 유리했지만 집에서 멀어 기숙사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아픈 할머니를 혼자 두고 떠난다는 게 걱정됐습니다. 할머니, 저 과학고에 가면 할머니는 어떡하시죠? 그게 무슨 소리니? 당연히 가야지. 할머니는
이제 많이 좋아졌잖니. 말순 씨는 손주의 앞날을 위해 씩씩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보고 싶어 어쩌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결국 민우는 과학고 입시에 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전국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모이는 만큼 쉽지 않은 도전이었지만 그동안의 노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민우야, 합격했다. 떨리는 손으로 합격 통지서를 들고 있는 말순 씨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며칠 뒤 학교에서 장학금 소식도 전해왔습니다. 성적 우수자이면서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특별 장학금이었습니다. 학비는 물론 기숙사비까지 지원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제가 기숙사에서 지내야 해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민우 열심히 공부해야지. 말순 씨도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사 날 민우의 짐은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낡은 가방 하나와 책이 전부였습니다. 말순 씨는 전날 밤늦게까지 민우의 옷을 다려 놓았습니다. 구겨진 곳 하나 없이 깔끔하게. 할머니, 주말마다 올게요. 안 돼. 주말에도 공부해야지. 한 달에 한 번만 와도 돼. 말순 씨는 강한 척했지만 민우가 탄 버스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말순 씨는 민우의 빈 방을 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민우가 남긴 쪽지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아프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민우 올리. 말순 씨는 쪽지를 가슴에 꼭 안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희망과 자부심의 눈물이었습니다. 과학고에서의 생활은 민우에게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우수한 학생들 사이에서도 민우는 돋보였습니다. 특히 생물과 화학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의대 진학을 목표로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할머니, 전화 드렸어요.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민우는 어김없이 할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민우 잘 지내지? 밥은 제대로 먹고? 네, 걱정 마세요. 할머니는 약 잘 드시죠? 그럼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다 먹고 있어. 통화는 길어야 10분 정도였지만 두 사람에게는 한 주를 버티게 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약속대로 한 달에 한 번 민우는 집에 왔습니다. 올 때마다 조금씩 키가 자라 있었고 얼굴은 더욱 성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순 씨를 대하는 태도만큼은 여전히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할머니, 이번에 전국 학생 과학 경진대회에서 대상 받았어요. 민우가 상장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민우가 정말 대단하구나. 말순 씨는 손주의 상장을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보물처럼 쓰다듬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말순 씨의 건강은 다시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주말마다 와서 간호해 드릴게요. 안 돼. 너는 공부에만 전념해야지. 옆 동네 영숙이 아줌마가 도와주신대. 말순 씨는 끝내 민우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손주의 미래가 걱정되어 아픈 내색조차 최대한 감추려 했습니다. 하지만 전화통화에서 숨이 가쁜 기침 소리가 새어나올 때면 민우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민우는 매일 밤 책상에 앉아 다짐했습니다. 의사가 되어 할머니를 직접 치료해드리는 그날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되자 민우의 하루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수시 원서를 쓸 시기가 다가왔고 서울대 의대는 여전히 높은 벽이었습니다. 민우야, 다른 대학도 생각해보는 게. 담임 선생님의 말에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전 서울대 의대에 꼭 가야 해요. 성적은 충분했습니다. 과학고 최상위권의 성적과 각종 대회 수상 실적은 서울대, 의대 진학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수시 전형에서는 생기부 심층 면접이 중요했고 거기에는 지원자의 성장 과정도 중요한 평가 요소였습니다. 면접관님들께 제 이야기를 할까요? 진학 상담을 하던 중 민우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래,
민우야, 너의 이야기는 충분히 가치 있어. 할머니와의 인연, 그리고 의사의 꿈을 갖게 된 계기. 이건 단순한 성장 과정이 아니라 너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소중한 이야기야. 면접 준비를 하는 동안 민우는 처음으로 자신의 어린 시절을 차근차근 돌아보았습니다. 폐지를 줍던 할머니가 자신을 발견한 그날, 아픈 몸을 이끌고 새벽부터 일하시던 모습, 그리고 자신의 꿈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시간들. 할머니, 이번 주말에 집에 가면 꼭 좋은 소식 전해드릴게요. 수시 면접을 앞두고 전화를 건 민우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우리 민우라면 잘할 수 있을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전보다 더 약해져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믿음만큼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면접장에 들어선 민우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당당히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의사가 되고 싶은 이유는. 면접장에서 민우는 떨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기회균형 선발 특별 전형 면접은 그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을 발견해 준 할머니와의 만남, 힘든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공부했던 시간들, 그리고 할머니의 병환을 지켜보며 의사의 꿈을 품게 된 계기까지. 민우는 자신의 이야기를 진정성 있게 풀어냈습니다. 면접관들은 평소보다 긴 시간 동안 민우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면접은 끝이 아닌 시작이었습니다. 아무리 면접을 잘 봐도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지 못하면 모든 것이 될 터였습니다. 할머니, 수능 끝날 때까지만 전화 조금 뜸하게 할게요. 그래, 우리 민우 시험 잘 치고 오면 돼. 수능 전날 밤, 민우는 책상에 앉아 할머니가 보내준 털장갑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서툰 바느질 솜씨가 고스란히 담긴 장갑이었지만 그 따뜻함은 어떤 명품 장갑보다도 값졌습니다. 마침내 수능 날이 밝았고 민우는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성적 발표일, 떨리는 손으로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국어 1등급, 수학 1등급, 영어 1등급, 과학탐구 1등급. 기회균형 선발 전형의 최저 등급을 무사히 충족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최저 등급을 맞췄어요.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민우의 목소리를 들으며 말순 씨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남은 건 최종 합격 발표를 기다리는 일뿐이었습니다. 매일 밤 민우는 면접에서 했던 말들을 되새기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마침내 12월 합격자 발표 날이 왔습니다. 2025학년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기회균형선 최종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할머니, 제가 합격했어요. 새벽 기차를 타고 곧장 병원으로 달려온 민우는 할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민우가. 말순 씨는 떨리는 손으로 합격 통지서를 어루만졌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 글자 하나 제대로 읽을 수 없었지만 손주의 얼굴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병실은 금세 축하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옆 병실의 환자들과 간호사들도 모두 와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말순 할머니, 진짜 의대생 손주를 두시는 거네요. 아이고, 우리 민우가 해냈어. 말순 씨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도 손주 자랑하기에 바빴습니다. 창 밖으로 따스한 겨울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도 이들의 기쁨을 축하해 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대학 생활이 시작되자 민우의 생활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의예과 수업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빡빡했고 매일 밤늦게까지 실험실과 도서관을 오가며 공부해야 했습니다. 할머니, 이번 주말에는 제가 꼭 갈게요. 시험과 과제로 바빠 병원을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니야, 공부가 먼저지. 할머니는 괜찮아. 말순 씨의 목소리는 점점 더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폐지를 줍던 시절부터 쌓인 무리가 이제야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해부학 실습을 마치고 나온 민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우야. 할머니가 갑자기 호흡 곤란으로 교수님께 양해를 구하고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
주치의는 민우에게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신부전이 많이 진행됐습니다. 그동안 무리를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교수님, 살려주세요. 제가 의사가 되어서 할머니를 직접 치료하고 싶었는데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산소 호흡기를 끼고 누워 계신 할머니를 바라보며 민우는 처음으로 의학의 한계 앞에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할머니, 제가 여기 있어요. 이제 제가 옆에서 매일 간호해 드릴게요. 면회 시간, 민우는 할머니의 마른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말순 씨는 힘겹게 눈을 뜨고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할 수 없었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히 따스한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의예과 2학년이 되던 봄, 말순 씨는 끝내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동네 마트 사장님, 식당 아주머니, 민우의 은사님들, 그리고 병원에서 함께 지냈던 환자분들까지. 말순 할머니가 얼마나 좋은 분이었는지. 그 어려운 형편에서도 민우를 의대까지 보냈잖아. 조문객들의 이야기 속에는 말순 씨의 한평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민우는 할머니가 쓰시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서랍장 안에는 그동안 민우가 받았던 상장들과 성적표가 차곡차곡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맨 아래에는 오래된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우리 민우에게 할머니가 너를 처음 만난 날을 기억하니 그날 비록 폐지는 한 장도 줍지 못했지만 할머니는 평생의 보물을 주워왔단다. 내가 의사가 되는 모습을 못 볼까 걱정됐는데 이제는 내가 잘할 거란 걸 알기에 마음이 편하구나. 할머니는 늘 내가 자랑스러웠어. 앞으로도 아픈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는 착한 의사가 되어주렴. 할머니가. 민우는 편지를 가슴에 안은 채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지켜봐 주세요. 제가 꼭 훌륭한 의사가 될게요. 할머니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환자들을 돌보는 의사가 될게요. 그날 이후 민우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의사가 되는 길은 여전히 멀고 힘들었지만 할머니의 사랑과 믿음이 그의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1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민우는 서울대학교 병원 심장내과 전문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공의 시절부터 환자들을 따뜻하게 대하는 것으로 유명했고 특히 저소득층 환자들을 위한 의료봉사에도 열심이었습니다. 김 선생님, 오늘도 야근이에요. 간호사들의 물음에 민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늘 입원하신 할머니 상태가 좀 걱정돼서요. 그는 폐지를 주우시다 쓰러진 할머니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많이 불편하시죠? 제가 최선을 다해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민우는 자신의 할머니를 대하듯 따뜻하게 환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퇴근길, 민우는 항상 그래왔듯이 병원 뒤편의 작은 공원에 들렀습니다. 그곳에는 우리 동네의 천사, 김말순 할머니를 기리며라는 작은 표지석이 있었습니다. 민우가 첫 월급으로 세운 것입니다. 할머니, 오늘도 열심히 일했어요. 할머니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환자들을 돌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표지석 앞에 서서 민우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할머니의 사랑 덕분이었다고. 그리고 그 사랑을 이제는 자신이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다고. 김 선생님, 뒤에서 들리는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에 민우는 곧바로 몸을 돌렸습니다. 응급 환자가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곧 가겠습니다. 표지석을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한 민우는 다시 병원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늘도 그는 할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며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폐지 한 장을 모아 키운 아이는 이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폐지를 주우러 갔다가 평생의 보물을 주워왔고 그 보물은 이제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으로 더 큰 감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함께 나눠주세요.